자, 여러분, 상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행정 작용을 할 때,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구제 제도라는 걸 갖습니다. 그렇죠?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렇죠? 손해배상이라든가,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구제 제도를 갖고, 또 거꾸로, 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 사람들이 잘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물론 따라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따라주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항상 뭐 가장 대표적인 침입적인 처분으로는 과세 처분이 있을 텐데,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내. 그럼 행정청이, 그분께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운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가 세금을 내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군대를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이 보시면 좀 편합니다. 첫 번째, 행정 강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행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통적인, 이 두 가지는 좀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 자, 계속 있어 왔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보는 거고, 자, 새로운 확보 수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직접적이진 않지만,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효과를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행정강제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장래를 향해서 장래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청이 의무를 주었을 때 그 의무를 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행정강제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했어? 그러면 철거한 상태를 장래를 향해서 만들어 놓는 게 행정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위반, 의무이행,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거고, 이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행정벌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바라보는 방향이 일단 다른 거예요. 행정강제는 장래에 이행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실효성 확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봤을 때, 행정강제는 직접적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게끔 끌고 가기 위한 제도가 행정강제고, 행정벌은
실효성 확보라고 봤을 때 여러분 혼낸다고 해서 이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번 혼나면 아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벌은 간접적 성격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행정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좀 이따 배울 건데 행정 강제 중에서도 자 예외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간접적 성격을 가지기도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행강제금을 제외하고는 다 직접 행정강제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성격을 갖는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행정강제는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자 강제 집행 즉시 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또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강제 집행은 국민 A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강제 집행이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 강제 중에서도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즉시 강제는 자 의무를 부과할 시간도 없고 그 이행을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굉장히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 이행을 이거는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나고. 자, 강제 집행에는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대집행이라는 게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집행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벌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제징수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가 직접강제.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단연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 뭐 나머지도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대집행과 강제징수. 특히나 대집행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매 시험마다 2개 또는 3개가 나옵니다. 2개 또는 3개가 나오면 2개가 나오면 대집행과 나머지 하나 그게 강제징수일 가능성이 많고요. 3개가 나오면 대집행, 강제징수, 나머지 하나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2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집행은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집행은 뭘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개관을 제가 항상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개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은요 기본적인 체계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따로 놀기 시작하면 문제가 쳐졌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틀을 딱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 대집행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철거 생각하시면 돼요.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자, 내가 대신 해줄게. 이게 대집행이 됩니다. 이런 게 대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대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 강제집행이라는 자체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대집행은 그 의무가 대체적인 자기 의무여야 돼요. 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 대집행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법을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행강제금 볼게요.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 그럼 철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요. 또 시정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 자, 그러면 의무가 부과되겠죠. 근데 그 의무가 대부분 비대체적 의무이거나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를 했을 때 시정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 거기다가 이행강제 대집행은 그냥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해? 알았어. 내가 할게. 하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이거 시정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너 1,000만 원 내. 아직도 시정 안 했어? 또 1,000만 원 내. 아직도 시정 안 해서 1,000만 원 내. 그러면은 계속적인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겠죠. 근데 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을 이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특이할 만한 것은 최근에 이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인 자기 의무까지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 이행강제금을 할지 대집행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선택적 재량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들어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 보겠습니다. 강제징수는 여러분 세금이에요. 세금을 안 냈을 때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 자, 그래서 강제징수잖아. 징수이기 때문에 금전급부 의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강제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 안 내면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처분하는, 청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강제징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볼 거예요. 자, 직접강제 보겠습니다. 직접강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내요.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자,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침입적인 거죠. 굉장히 침입적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가 있어. 자,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조치. 저희 학원에 자주 오는 합격생 중에 한 명이 친구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직인 친구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직인데 그 지금 출입국 관리직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갈래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고 또 한 갈래는 공항에서 많이 일하거든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은 출입국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의 형사. 얘가 일하는 거 맨날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맨날 불법 체류자 잡으러 다니는 거. 어느 공장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잡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강제 퇴거시키는 게 직접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자, 직접 강제에는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정상적인 입국 심사 의무를 거치지 않았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6개월의 기간 동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6개월이 지나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너 나가. 이런 게 이제 직접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강제는 의무를 부과하지를 않아요. 아예. 굉장히 이거는 지금 당장에 현재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급박한 상황. 그래야 의무 이행을 기다릴 여유 없이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신체와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만약 코로나 환자 강제 입원 조치? 자, 코로나 환자가 있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아유, 코로나 확진되셨네요. 한 일주일 이내로 병원에 꼭 입원하세요. 그럽니까? 그냥 그 순간 그냥 입원시키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니죠. 그 사이에 전염될 건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되셨네요. 그렇게 하고 뭐 1주나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격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즉시 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행정 강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자,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벌, 행정질서벌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자,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형벌. 자, 형벌, 질서벌 여기 있는 겁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듯이 형벌은 뭡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형법이 적용되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옥 간다는 거야. 감옥 간다. 자, 대표적인 걸로는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통고처분. 알아두세요. 통고처분. 들어가서 할 겁니다. 자,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과태료라고 불러요. 과태료. 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하면 내가 과거에 불법 주차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낸 다음에는 함부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지. 예, 가능하면. 사람이 참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거 하다가 주차하다가 사실 저기 멀리, 그러니까 좀 멀리 좀 비싼 그 주차 타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만 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사람 만나갖고 뭐 전해주면 되는 일이어가지고 그냥 잠깐 그 옆에다 세워놓고 그 옆에 커피숍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건 주고 딱 일어나서 나왔는데 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동네를 이제 갈 때마다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주차타워에 항상 들어갑니다. 왜? 자, 간접적으로 실효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행정의 목적이 제가 이제 순응하는 거죠. 한번 이런 제재를 당하니까. 그런 게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에도 있지만 질서 위반 행위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여기다 쓰세요. 저는 좀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은 5가지가 있어요. 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여러분 여기 밑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과징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가산세 하는 게 있고, 명단 공표, 그 다음에 공급 거부, 이런 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볼 거니까 우리 대략 어떤 건지만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자, 뭔가 어떤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받는 걸 과징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늦게 냈어. 그거를 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은 뭐와 같다? 지연 이자와 같다. 가산세는 별도의 세금이에요. 덧붙여지는 세금. 자, 그러니까 세금을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했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제재 조치로 또 다른 세금을 얹혀서 내는 걸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야 되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자가 붙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금리라고 하죠, 금리. 그러니까 이건 이자 성격이구나. 세는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내는 별도의 세금이구나. 가산되는 세금이구나 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단 공표는 뭡니까? 실효성 확보 수단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거부는 수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건 당연히 여러분 공급 거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정법 1번 원칙에서 배웠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여러분 이거 별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인지 구분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도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할 건데, 행정조사 들어가서 공부할 건데, 행정조사 자체도 일단, 여기 일반법이 3개 나와요.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그 다음에 행정조사도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사실행위와 마찬가지로 권력적인 행정조사가 있고, 뭔가 압박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있고, 그냥 정례적인 행정조사도 있거든요. 인구조사 같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처분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처분성이 일단 세모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집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집행에서의 이 대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신 집행해 준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해 준다. 행정청이 대신 집행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대집행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집행 주체. 여러분, 대집행은 자기 집행과 타인 집행,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행정청이 직접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법률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등장인물이
행정청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킨 사람을 우리가 제3자라고 부릅니다. 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것을 당하는 A씨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이 있을 때, 대집행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 행정청이 많이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3자가 를 통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 제3자는 공무수탁사인처럼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행정보조인에 불과한 겁니다. 행정보조인에. 자, 그리고 대집행이 실행된 이 사람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ACN에게는 대집행이 실행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수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됩니다. 개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인 의무.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A씨가 해야 될 일을 A씨가 하지 않으니까 행정청이 대신하는 거죠. 돈은 누가 내야 돼? A씨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씨에게는 대집행이 실행된과 동시에 비용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가 A씨에게는 발생해요. 그 다음에 법적 관계를 보면 자 대집행을 실행하는 주체인 행정청과 그러면 대집행은 뭘까요? 대집행 전체적으로는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과 A씨 대집행 주체와 대집행 대상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당연히 공법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철거 업체를 불렀어. 그러면 그 철거 업체와 행정청 간의 계약은 공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철거 업체와 A씨에는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되느냐? 그 어떤 관계도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자, 요 둘의 관계가 진짜 관계고, 자, 행정청과 A씨의 관계가 진짜 관계고, 자, 요 둘에는 그냥 대신한 이 사람은 그냥 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기본적인 이 주체의 관계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출제되는 포인트 보시면 자 여러분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존재한다는 거냐면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대집행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가 두 개 들어가니까 의무불이행에 대해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사법상 이행 청구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법적 관계에서 형성된 행정법의 불이행은 공법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상 이행 청구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법상 이행 청구를 다른 말로 민사상 강제 청구라고 불러요. 판례에서는 민사상 강제 청구.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관계에서 형성된 건데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민법상 강제 청구, 민사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집행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 요건. 자, 첫 번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 가능합니다. 자,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자, 자기 의무라는 것은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 의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집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사익을 엄청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례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비례의 원칙 중에서도 여러분 공익과 사익을 재서 결정하는 것이 뭐죠? 적합성이에요? 필요성이에요? 상당성이에요? 상당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비례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보충성의 원칙. 혹은 최우수단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때 대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판례들 네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 취득 시. 자, 협의 취득 시 철거 의무. 자,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을 했어요. 협의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협의 취득의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땅을 파는 걸로 해서 이제 보상금도 다 정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협의 취득할 땐 본인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해. 빨리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협의 취득을 통해서 발생한 이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법상 협의 취득은 사법 관계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에서 걸리는 거야. 대집행이 되는 것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이 대신에 행정청이 대신하시는 거지. 사업시행자랑 토지소유자랑 매정 사법적 관계 행정청이 왜 관여를 하냐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판례. 자, 시청
출입문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청 청사 마당에서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생각이 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쵸? 일부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은 붕어빵 파네 하고 붕어빵을 막 사먹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겠지.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도시계과 정도에 있는 공무원은 그 공무원 정도만 여기에 붕어빵 장사가 있는 게 맞나? 라는 법적 검토를 하겠죠. 그랬더니 안 돼.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붕어빵 장사 거기 허락하면, 그거 특허잖아, 특허. 행정재산에 대한 특허지. 여러분,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특허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청 앞에서 장사 잘 되겠지. 당연히 공무원들 맨날 왔다 갔지. 민원인들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붕어빵을 팔든 오뎅을 팔든 떡볶이를 팔든 장사 잘 되겠지. 그러면 시청 주변이 다 어떻게 될까요? 붕어빵, 오뎅, 떡볶이로 싹 도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면 뭐를 내릴까요? 당연히 철거 명령을 내리겠죠. 아유, 안 돼요,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안 돼요. 나가세요. 눈치 없는 공무원들이 계속 사먹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행정법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붕어빵 먹지 말라 막 이렇게 또 공문도 내려오고 하겠죠. 어쨌든 철거명령했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아줌마가 붕어빵 그 포장마차를 철거해야 되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일단 공법 관계겠죠. 지금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체적이에요.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지. 붕어빵 그거 없애는 거야 뭐 대신할 수 있죠. 무거워요? 금방 나올 수 있어. 자기 의무야?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야? 뭔가 해야 되는 의무지.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죠. 됐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대집행위 대상이 됩니다. 대집행위 대상이 돼요. 옮기면 돼요. 옮기면 돼. 아주머니 옮기세요 하고 옮기면 돼. 못 옮겨요? 그럼 저희가 대신 옮겨드릴게요 하고 옮겨드립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노점상 철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노점상 철거를 제가 그냥 시청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세 번째, 자, 이건 진짜 있는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 가면 장례식장이 병원 1층에 있는 경우에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아예 그냥 장례 예식장이라는 게 아예 따로 있거나, 다른 업체로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병원 옆에 있거나, 뭐, 지하에 있거나, 별도의 건물에 있거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병원은 사람들이 왜 가요? 살려고 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막 시체 왔다 갔다 하고, 막 장례하고, 막 곡소리 들리고 그러면 병원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병원 1층에 장례식장이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진짜 1층에다 만든 거야. 왜? 장례식장에 돈이 되거든. 돈이 되니까 홍보하기도 쉽고 막 그러니까 병원 1층에다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안 된다. 병원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명령 우리가 사용 중지 의무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병원 1층에 있는 장례식장을 자, 내가 대신 사용을 중지할 수 있나요? 내가 행정청이 대신해 줄 수 있어? 행정청이 무슨 장례식 업체야? 중지하게? 대신해 줄 수 없죠? 비대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의무예요, 부자기 의무예요? 부자기 의무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 중지 이런 거 부자기 의무입니다. 당연히 대집행 안 되죠. 자, 여러분. 자, 전환규범이 없는 한. 전환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그러면 사용중지 의무는 거기에서 나가라는 거지. 다시 여러분 보세요. 병원 1층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무는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 건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안 돼. 전환규범이 없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사용중지 의무가 떨어졌으면 이건 부자기 의무인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기 의무 됐을 때, 전환규범이 없는 한, 부자기 의무가 자기 의무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환규범이 있으면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 부자기 의무가 있을 때 자기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근데 그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라는 거지. 여러분 밤에 부모님들이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게 빨리 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법은 해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법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부자기 의무라는 건 뭔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뭔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금지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기 의무는 이런 중지 의무 이런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이 한강공원이나 이렇게 공원대, 호수공원도 있나 모르겠네.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공원이 있어.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매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매점은 뭐 입찰 같은 거에서 누구 A씨가 들어왔다고 보세요. 이 A씨가 보러 갔는데, 이 A씨가 실제로도 있는, 판례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맨날 술만 먹어. 술만 먹으면 장사가 안 돼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먹기 시작하면 더 장사가 안 되겠지. 집주인이 맨날 술만 먹고 있어. 공원 매점주인이 맨날 술만 먹어. 근데 술만 먹으면 뭐 그나마 괜찮겠는데 술 먹고 공원에 찾아온 시민들하고 막 싸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퇴거. 빨간 글씨 썼네요. 퇴거. 명도,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률 용어라서 약간 헷갈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퇴거는, 나가라, 이게 나가라. 명도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비워줘라, 이런 뜻이에요. 비워줘라. 인도는 뭐예요?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넘겨라 이런 거 넘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라, 비워줘라, 넘겨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가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판례에서 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 지금 공원 매점에서 나가 다른 업자 지금 넣을 테니까 운영자 넣을 테니까 나가, 비워줘, 넘겨, 운영권 넘겨.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의미인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자기 의무예요, 부자기 의무예요? 나가라, 넘겨라, 비워줘라. 다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공무원이 대신해서 나가요? 비워줘? 공무원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합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해요. 당연히 대집행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다 더 자세한 판례는 책을 통해서 책에 좀 보도록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수를 네 가지를 본 거예요. 핵심은 뭐겠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중요하죠. 대체적 자기 의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집행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